안녕하세요. 지금 저는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는 집에서 늦깎이 학생으로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제 인생에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갖은 구박을 견디며 남몰래 눈물을 훔치던 식모이자 함부로 막 부려도 되는 사람에 불과했으니까요. 제 인생이 180도 달라질 수 있었던 건 20년 전 베풀었던 작은 선의 하나가 기적 같은 인연이 되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기막힌 드라마를 이야기하려면 제 눈물로 얼룩졌던 20살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겠네요. 사실 제 어린 시절은 남부러울 것 없이 풍족했습니다. 아버지는 큰 사업을 하셨고 저는 여유 있게 가정에서 세상 물정 모르고 자란 철부지였죠. 옷을 유난히도 좋아했기에 대학에 가서 패션 디자인을 전공하겠다는 꿈에 부풀어 있었고 평범하고 밝은 여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함께 산산조각이 났죠. 수능을 몇 달 앞둔 어느 날 아버지가 회사 사장실 안에서 쓰러진 채 직원분들에 의해 발견이 되셨어요. 심장마비셨고 이미 사람들이 발견했을 때는 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고 그 회사의 부도 소식까지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알고 보니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회사는 자금 문제가 심각했던 것 같더라고요. 아빠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잠도 못 자고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극심한 스트레스에 과로해 그러다가 결국 회사 사무실에서 너무나도 쓸쓸하게 세상을 떠나신 거죠. 지금도 아빠 생각을 하면 눈시울이 붉어지고 가슴이 저려옵니다. 그리고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저희 집은 거의 낭떠러지에 떨어지듯 고꾸라졌습니다. 집에 빨간 압류딱지가 붙고 빚쟁이들이 들이닥치는 건 시간 문제였죠. 저희 엄마도 평생 가정주부로 사셨고 힘든 일은 겪어보신 적이 없었는데 저보다 더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엄마는 우울증과 정신적인 문제까지 찾아왔고 자리에 몸져 누우시게 되었습니다. 철딱선이 없는 부잣집 딸이었던 저는 하루아침에 가장이 되어야 했습니다. 아픈 엄마를 책임져야 했죠. 당연히 대학 진학은 꿈같은 소리가 되었습니다. 당장 먹고 살 일이 막막한데 대학 진학을 할 수 있을 턱이 없었죠. 그렇게 저는 갑작스럽게 생활전선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제가 취직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디라도 취업을 하게 해주면 다녀야 했습니다. 제가 취업한 곳은 낡고 시끄러운 기계 소리가 멈추지 않는 작은 방직 공장이었는데 하루 12시간씩 서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너무 고되고 힘들었죠. 공장 안은 환기가 안 되어 하얀 손먼지가 눈처럼 날아다녔고 마스크를 써도 목구멍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또래 친구들이 캠퍼스를 거닐며 미팅을 할 때 저는 기계 기름 냄새에 절어 퉁퉁 부은 다리를 두드리며 밤을 새웠습니다. 평탄하고 평온했던 제 인생은 그때 확 고꾸라졌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공장 사장님이 저를 사무실로 부르더군요. 희진아, 너 참 성실하고 착한데 내가 좋은 사람 하나 소개해 줄까?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제가 지금 누구 만나고 할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사장님은 재차 권유를 했고 사장님이 말하시는 건데 자꾸 거절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보게 되었는데 그렇게 만나게 된 사람이 바로 전 남편 박상훈이었습니다. 사장님이 억지로 소개팅을 시켜줘서 만나긴 했지만 문을 열고 들어선 남자는 솔직히 말해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그때 20살이었는데 상대는 저보다 무려 12살이나 많은 32살의 아저씨였거든요. 심지어 또래보다 노안이라서 더더욱 나이가 많아 보였죠. 첫 만남에서 그 남자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느끼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이상형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그저 아저씨였죠.
당장이라도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었지만 사장님이 만들어준 자리인데 함부로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었습니다. 그 남자는 제가 너무 좋다며 한눈에 반했다며 적극적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그 남자에게 이성적인 마음이 조금도 없었기에 그저 어떻게 말을 해야 잘 거절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저에게 아주 솔깃할 만한 거절하기 힘든 제안이 생겼습니다. 그 남자의 부모님은 지역 농수산물 시장에서 꽤 크게 도매 청가상을 운영하고 있는 알부자라는 거예요. 그 남자랑 마지못해 2번 정도 만났지만 이제는 만나지 않기 위해 어떻게 거절을 할까 고민하던 때였어요. 그 남자네 엄마가 뜬금없이 저를 찾아온 겁니다. 그들은 제 어린 나이와 고분고분한 태도를 마음에 들어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고작 20대 초반이었기에 숫기도 없고 수상물정도 잘 몰랐으니까요. 그의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달콤하지만 끔찍한 제안을 건넸습니다. 사정 다 들었는데 공장 다니면서 병든 홀어머니 모시기 힘들지? 우리 상훈이는 네가 마음에 참 든단다. 우리도 만나보니 네가 참 괜찮아 보이고 우리 상훈이랑 결혼만 하면 네 친정어머니 병원비랑 생활비 우리가 꼬박꼬박 대주마. 대신 우리 가게가 워낙 바쁘니 일손만 조금 거들어. 가족이 되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니? 그렇게 하고 합가해서 한 가족으로 같이 살자꾸나. 그 말은 말투만 나긋나긋할 뿐이지 속뜻은 저를 인력으로 쓰겠다는 말과 다름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저를 며느리가 아니라 일을 도와줄 사람 하나 더 데리고 온다는 것과 다름이 없었죠. 하지만 당장 엄마 병원비나 약값조차 밀려있고 혼자 생활비를 버는 게 너무 버거웠던 저는 오히려 거부할 수 없는 재앙같이 느껴졌습니다. 그 남자에게 이성적인 마음은 전혀 들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 동네에서 나름 알아주는 부잣집이라고 하니 나를 좀 도와주실 수 있지 않겠나 싶었어요. 어떤 서리분간도 제대로 안 됐고 그런 결정을 내리는데 조언을 해줄 사람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엄마의 우울증이 극심했고 모든 걸 저 혼자 짊어지던 때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결국 사랑조차 없는 그 남자와의 결혼을 결심한 거였죠. 그렇게 한 결혼이 당연히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애초에 대등한 자격으로 결혼한 게 아니라 저희 엄마 병원비나 생활비를 도와주고 저를 일꾼 겸 며느리로 들인 거니 말이죠. 결혼 3개월 만에 임신을 했지만 단 하루도 맘 편히 쉴 수 없었습니다. 임신 초기 입덧이 너무 심해 물 한 모금 넘기기 힘들 때도 어머님은 저를 새벽 4시 공판장으로 내몰았습니다. 무거운 가일 박스를 나르며 수없이 화장실로 달려가 구역질을 했습니다. 심지어 너무 무리하다가 양수가 터져 원래 예정일보다 좀 일찍 아이를 낳게 되기도 했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밖에서만 고생한 게 아니라 집에서는 더 큰 고생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가게 문을 닫고 녹초가 되어 집에 돌아오면 제2의 출근이었죠. 어머님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저를 부려먹으셨어요. 밥상 차리기부터 빨래, 청소까지 모든 것은 다 제 차지였습니다. 가족들은 저를 돈 주고 사온 식모 취급하더라고요. 그중 가장 저를 힘들게 한 건 당시 중학생이던 늦둥이 신우 박지은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이 40 넘어 얻은 귀한 딸이라며 오냐오냐 키운 탓에 그녀에게 저는 올케가 아니라 부려먹기 좋은 하녀였습니다. 언니, 내 운동화 아직도 안 빨았어? 내일 체육 시간인데 어떡할 거야? 짜증나 진짜. 언니, 나 배고파. 라면 좀 끓여줘. 계란은 반숙으로. 알지? 어린 시누이는 제가 조금이라도 늦거나 마음에 안 들면 시부모님께 쪼르르 달려가 일러 바쳤고 저는 그때마다 질책을 들어야 했습니다. 친정어머니의 생활비나 병원비를 시댁에서 주셨기 때문에 입술을 깨물고 그 모멸감을 견뎠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무려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청과상일에 집안일까지 저 혼자 다 도맡아 했고 제 손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지고 거칠어졌습니다. 어느새 거울 속의 저는 꿈만 턴 20살 정희진이 아니라 그저 초라하고 삶에 찌들어버린 아줌마일 뿐이었죠. 가족들의 무시는 여전했고 저도 어느샌가 저조차도 그런 것에 무뎌져서 내가 그런 사람인가 보다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참아왔던 둑이 터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느덧 성인이 된 신우이 박지은은 서울의 유명 패션 회사의 MD로 입사했습니다. 온 집안이 우리 지은이 출세했다며 난리법석을 떨었죠. 신우이의 콧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고 저에 대한 무시도 더욱 심해졌습니다. 박지은에게 저는 새언니가 아니라 막 부려먹어도 그만인 지 노예나 다름 없었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신우이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언니, 내 방 책상 위에 서리봉투 있죠? 그거 지금 당장 회사로 가져와요. 지금 당장! 아가씨, 지금 좀 바쁠 시간이고 어머님 밖에 계셔서 가게를 비우기가 힘든데 혹시 퀵으로 보내면 안 될까? 제 말에 신우는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미쳤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퀵을 써! 그러다가 분실되면 누가 책임지라고! 제발 긴 말 좀 시키지 말고 들고 오라면 그냥 들고 와요! 급하니까 지금 당장! 늦기만 해봐! 전화는 뚝 끊겼습니다. 어머님은 무슨 일이냐고 했고 제가 통화 내용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화를 내면서 당장 갔다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가게 혼자 계실 수 있으세요? 평소 어머님은 제가 가게를 비우면 불호령을 내리기 때문에 저는 좀처럼 가게를 비우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건데 어머님은 불같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야, 너는 지금 생각이 없냐? 지금 지은이가 급하다는데 그거 묻고 있어. 얼른 갔다 와 그냥. 네, 알겠습니다. 옷만 좀 갈아입고. 지금 가라고. 애가 급하다는데. 너 때문에 지은이 회사 잘리면 책임질 거야? 아무도 너 같은 거 쳐다도 안 보니까 그냥 빨리 갔다 와. 그렇게 어머님의 닥달에 저는 옷을 갈아입을 새도 없이 흙이 묻은 작업복에 낡은 점퍼 하나만 걸치고 허겁지겁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가게에서 집은 가까웠거든요. 그 사이에도 신우가 빨리 오라고 전화를 해 난리를 쳤기에 서둘러 택시를 타고 신우의 회사로 갔죠. 번쩍거리는 고층 빌딩 숲, 그 화려한 풍경 속에 촌스러운 작업복 차림으로 서 있는 저는 마치 외계인같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쭈뼛거리며 회사 로비에 도착했는데 마침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세련된 차림의 신우이가 인상을 쓰고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후다닥 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인지 크게는 말 못하고 이를 악물고 짜증을 내는 겁니다. 왜 이제 와요? 내가 빨리 오라고 했죠. 바로 온 건데. 얼른 내놓고 빨리 가요. 그런데 그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신우에게 아는 체를 하는 겁니다. 박지은 씨, 여기서 뭐 해요? 그 모습에 신우는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과장님, 차장님. 어디 갔다 오시나 봐요. 신우의 회사 동료들인가 보더라고요. 신우는 저에게 대하는 것과는 180도 다른 모습으로 생글생글 너무 밝고 싹싹하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옆에 쭈뼛거리며 서 있자 그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분은 누구? 저는 당연히 저희 올케 언니인데 서류 갖다 주러 왔어요 라고 할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가족이니까요. 그런데 신우가 하는 말이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저희 집 일해주시는 아주머니인데요. 제가 서류를 놓고 와서 갖다 주셨어요. 좀 심부름 시켰거든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20년 가까이 같이 살았던 저에게 일해주시는 아주머니라니요.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아주머니 수고하셨어요. 이거 택시비인데 택시 타고 조심히 돌아가세요. 이거 갖다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얼른 가보세요. 그러면서 제 팔을 막 떠미는 겁니다.
제 행색에 일하는 아주머니라고 거짓말하는 걸 보고 모멸감과 서러움에 눈물까지 핑 돌았습니다. 신우가 막 저를 밀었기에 아무 말도 못하고 도망치듯 몸을 돌리던 그때였어요. 저기요, 잠시만요. 갑자기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로비 저 안쪽에서 누군가 다가왔는데요. 굉장히 우아하고 기품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여자가 다가오자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가볍게 숙여 목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신우도 어머, 안녕하세요, 이사님. 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 이 회사 이사님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사님의 입에서는 엉뚱한 소리가 나왔죠. 혹시 희진이 아니니? 정희진?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군데 나를 알까? 그리고 동시에 이 초라한 꼴을 저를 아는 누군가에게 들켰다는 사실에 창피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사님이 제 앞으로 다가와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맞네. 희진이 맞네. 그제야 고개를 들어보니 그 이사는 눈시울을 붉힌 채 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얼굴을 본 순간 저도 알아보겠더라고요. 20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미연이? 맞아. 나 미연이야, 김미연. 세상에, 희진이 맞네. 멀리서 보고 설마 했는데 희진이 맞아. 어머 세상에. 그 이사님은 바로 제 중학교 시절 단짝 친구인 미연이었습니다. 학창시절 미연이는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 급식비조차 내지 못해 점심시간마다 운동장에 앉아있던 친구였습니다. 당시 유복했던 저는 부모님께 말을 내 도시락을 하나 더 싸와서 학교 가는 길에 미연이에게 슬쩍 주곤 했어요. 미연이도 처음에는 이런 거 안 줘도 된다고 했지만 저는 늘 도시락을 싸워서 다른 친구들이 보기 전 쥐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준비해오라는 준비물도 항상 2개를 챙겼고 미연이에게 필요한 책이나 문제집도 챙겨주곤 했었어요. 미연이를 동정하거나 그랬던 건 전혀 아니었고 단순히 내 친한 친구인데 그런 불편함을 겪는 게 싫었습니다. 생색낼 것도 없었고 유난스러울 것도 없었어요. 그저 저는 제 걸 챙기면서 미연이 것까지 챙기면 그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잘 지냈는데 미연이네 부모님이 이사를 가야 되면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미연이는 펑펑 울면서 그동안 정말 고마웠고 저 때문에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었다고, 저를 만난 건 정말 행운이었고 복이었다고 생각한다더라고요. 저는 그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미연이가 너무 고마워해서 오히려 손사래를 치며 나야말로 고마웠다고 자주 연락하자는 말을 했습니다. 그 뒤로 종종 연락은 했었는데 미연이도 사정이 생겼는지 어느 순간 연락이 끊겼고 저도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며 어느새 미연이는 추억 속에 남겨두게 되었죠. 그런데 20년간 잊고 지냈던 미연이가 갑자기 제 앞에 나타난 겁니다. 너 미연이구나. 그래, 맞아. 희진이 맞네. 나 너 많이 찾았는데. 미연이는 흙과 때가 묻은 제 작업복은 신경 쓰지도 않고 와락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고 신우도 엄청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미연이는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자기가 지금 급한 미팅이 있어서 나가던 길이었다고 연락처 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미연이는 저녁에 전화하겠다며 급하게 나갔죠. 그러면서 저도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오후 신우가 퇴근하자마자 옷도 안 갈아입고 저한테 얘기 좀 하자는 거예요. 우리 이사님하고 무슨 사이예요? 아, 이사님. 미연이가 이사님이구나. 이사님더러 미연이가? 그러면서 좀 황당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자기가 엄청 존경하는 이사님인데 제가 미연이가 라고 했다고 기분 나쁘다 이거였죠.
예전에 친했던 친구 사이야. 연락이 끊긴 지 좀 됐고. 우리 이사님 같은 분이 새언니랑 친구였다고요? 왜? 이해가 안 되네. 라고 대놓고 저를 무시하는 겁니다. 잘난 이사님과 제가 친구였다는 게 믿기지 않는 눈치였죠. 그런데 신우가 이사님한테 다 얘기한 거 아니죠? 뭘 다 얘기해? 내가 신우라는 거, 그리고 우리 집 청가상한다는 거요. 아직 통화도 안 했는데. 얘기하지 마세요. 어?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아셨죠? 그냥 언니는 우리 집에서 일하는 도움이라고 하세요. 뭐라고? 너 그러고 보니 아까도 직장 동료들한테 나를 일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더라? 저도 기분이 상해서 따졌죠. 그런데요? 맞잖아요. 우리 집에서 일하잖아요. 나 네 가족이야. 네 올케 언니.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니? 아니, 거기서 구구절절 뭐 설명해야 돼요? 아, 진짜 짜증나게. 이사님이랑 친구라고 갑자기 본인이 뭐라도 된 줄 알아요? 뭐라고? 너 말 다 했니? 저도 그 순간은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우가 엄마! 하고 어머님을 부르더라고요. 무슨 일이야? 언니 미쳤나봐. 갑자기 나한테 눈 부라리면서 따져. 뭐라고? 야, 너 왜 지은이한테 따져? 네가 따질 게 뭐 있어? 하면서 어머님이 다짜고짜 사태질을 하는 겁니다. 저도 기가 막혀 말했죠. 어머니, 오늘 아가씨 필요한 서류 갖다 줬는데 회사 동료들한테 제가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던데요. 게다가 거기서 제 친구 만났는데 그 친구한테도 가족인 걸 밝히지 말래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런데 제 말에도 어머님은 허 하고 비웃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하면 되지. 뭐가 문제야? 네? 너 여기 일하는 사람 맞아. 그래서 내가 니네 엄마 생활비며 병원비 내주잖아. 그러는 겁니다. 그 말도 어이없는 게 저는 따로 월급은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당하게 일한 값으로 저희 엄마에게 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드리는 것도 아니고 정말 최소한의 생활비와 병원비 정도만 주세요. 제가 일하잖아요. 그만큼. 밖에서도 일하고 집에서도 일하고. 그러니까 네가 네 입으로 말했네. 일하는 사람. 너 일하는 사람이야. 우리 지은이가 틀린 말 했니? 어머니! 그러겠다면 그러겠다고 하면 되지. 무슨 말이 많아. 잔말 말고 그렇게 해. 지은아, 이제 됐어? 응, 엄마. 진짜 짜증나게 굴어, 새언니. 솔직히 새언니 같은 사람이 나랑 신우 옳게 살려고 하는 거 나 쪽팔려요. 라면서 획 나가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기막히고 서럽고 비참하던지. 저는 너무 참담한 기분으로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가라앉은 기분으로 있는데 미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미연아. 미안해. 아까 얘기 나누고 싶었는데 너무 급한 일이어서. 집에는 잘 돌아갔지? 응. 세상에, 어떻게 너를 우리 회사 로비에서 다 만나니? 나 너무 네가 보고 싶었거든. 너도 그랬어? 나도 종종 너 생각났지. 그러면서 얘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미연이와 연락이 끊긴 것은 미연이가 갑자기 집 사정으로 외국으로 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갑작스럽게 나라를 떠나게 되었고 그때부터 거기서 살면서 힘들게 돈을 벌어 디자인 공부를 했다고 했습니다. 유명 디자인 스쿨에 입학하고 수석으로 졸업 후 글로벌 브랜드에서 일을 오랫동안 하다가 이 회사의 이사로 스카웃되어 왔다고 하더군요. 저보고는 어떻게 살았느냐, 그리고 회사에는 어쩐 일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돌아가시고 가세가 많이 기울었다. 결혼을 좀 일찍 했다. 그리고 아는 사람이 서류를 갖다 달라고 해서 가져다 준 거다라고 했습니다. 신우가 자기 아는 척 말라고 난리를 쳤기에 저도 딱히 가족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아는 사람? 아는 사람 누구? 혹시 박지은 대리? 옆에 서 있던데. 맞아. 알아? 잘 알지. 왜냐면
내 남동생 너 기억나? 성철이. 성철이는 변호사야. 하여튼 지금 성철이랑 박지은 대리랑 만나는 사이거든. 정말? 알고 보니 신우는 미연이의 남동생과 결혼까지 전제로 교제 중이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미연이가 신우이의 예비 신우이였던 거죠. 좀 놀랍기도 하고 어떻게 인연이 그렇게 되었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당연히 미연이의 남동생을 아는데 그때도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똑똑했습니다. 참 괜찮은 아이인데 저희 신우처럼 못돼 처먹은 여자랑 만난다고 하니 의아하더라고요. 그런데 박지은 대리랑 어떻게 아는 사이야? 그게 내가 그 집에서 일을 해. 박지은 대리 집에서? 저는 뭐라고 해야 될지 몰라 대충 저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구나. 우리 예전에 디자이너 하고 싶다고 그랬잖아. 근데 형편 어려워지면서 학교는 못 갔던 거야? 그렇지 뭐. 그랬구나. 너도 고생 참 많았겠다. 말도 못하지. 이젠 괜찮아. 라는데 어쩐지 옛 친구랑 이야기를 하니 눈물이 나고 제 처지가 더욱 울적해지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갑다. 우리 자주 보자. 나 너 너무 보고 싶었어. 고마워. 그러다 얼마 후 미연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에 연말 송년 파티가 있는데 저를 초대한 것이었죠. 희진아, 직원들이랑 직원들 가족들도 참석해도 되는 파티거든. 너도 와. 재밌을 거야. 내가 그런 데를 어떻게 가. 왜? 네가 어때서? 내가 다 도와줄 테니까 꼭 와야 돼. 그러면서 미연이는 전문 메이크업 샵도 예약을 해주고 최고급 드레스까지 선물로 보내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데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에 설레고 좋더라고요. 친구 덕분에 이런 호사도 누려보내 싶고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20년 전 꿈 많던 그 시절의 정희진 같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미연이가 초대한 연회장에 들어섰습니다. 미연이는 너무 반가워하면서 저를 데리고 다니며 소개를 시켜주었고 저도 너무 좋더라고요. 미연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저는 연회장을 구경하고 있는데 멀리서 저를 발견한 신우가 귀신이라도 본 듯 일그러진 채 오는 겁니다. 미쳤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와요? 그 말에 저도 기분이 좀 상하더라고요. 내가 못 올 때 왔어? 내 친구가 초대해서 왔는데. 미쳤나봐 진짜. 주제 파악도 못하고. 이 드레스는 또 뭐야? 당장 집으로 돌아가요. 그러는 겁니다. 저도 기분 나쁘고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아가씨가 뭔데 나한테 돌아가라 말아야. 내 친구가 초대해서 온 건데. 와 진짜 미치겠네. 가라고 좀. 저도 기분 나빠서 싫다고 하면서 지나가려는데 신우가 나가라고 그러면서 제 팔을 확 당기는 겁니다. 그 순간 중심을 잃으며 실수로 웨이터의 쟁반을 건드렸고 와인이 신우이의 새하얀 원피스에 튀고 말았죠. 신우이의 비명이 파티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식간에 사람들도 쳐다보고 저도 너무 놀랐죠. 이게 얼마짜린 줄 알고 당장 따라 나와요. 하면서 폭발할 것 같은 얼굴로 제 팔을 당겨 끌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연회장 밖에서 저를 확 밀치더라고요. 이거 어쩔 거야. 별 그지 같은 게. 내가 가라고 했지. 말 다 했어? 내가 그래도 네 새언니야. 새언니 같은 소리 하네. 내가 언니 해주니까 네가 뭐 된 줄 알아? 쥐뿔도 없어서 우리 엄마 아빠한테 지네 집 생활비나 받는 그지 주제. 야! 뭐? 나 이거 가만 안 있어. 어디 두고 봐. 집에서 아주 쫓겨나야 정신 차리지. 그 순간이었습니다. 등 뒤로 아주 싸늘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 내 손님한테 뭐라고 했어요, 박지은 대리? 돌아보니 미연이었습니다. 미연이는 눈을 부라리며 신우에게 다가오더라고요. 미연이가 있는 줄 몰랐던 신우도 엄청 당황하더니 재빨리 표정을 바꾸고 행설수설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이사님, 그게 아니라요.
저희 집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갑자기 오셔서 저한테 행패를 부리셔가지고. 닥치세요. 내가 다 들었는데. 미연이의 낮고 단호한 한마디에 신우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희진아, 너 괜찮니? 박지은 대리가 너네 신우였어 혹시? 그런데 왜 일하는 사람이라고만 했어? 말하지 말아달래. 쪽팔리다고. 뭐라고? 미연이는 차갑게 신우를 쏘아붙였고 신우는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박지은 대리 싹싹하고 착한 줄 알았는데 무섭고 이중적인 사람이었네. 성철이는 이런 모습 모를 것 같은데. 이사님, 우리 성철이랑 그만 만났으면 좋겠어. 나는 못돼 처먹고 남한테 함부로 하고 무시하는 인간. 세상에서 제일 극혐하거든. 지금 보니까 박지은 대리가 딱 그 짝이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리고 파티장에는 들어올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꼬라지도 그렇고. 집에나 가서 옷이나 갈아입어요. 신우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미연이는 신우를 쏘아보더니 저를 데리고 다시 안으로 가더라고요. 그 파티에서 쫓겨난 건 결국 제가 아니라 신우였죠. 그날 제 핸드폰은 시댁 식구들의 전화로 불통이 났습니다. 신우가 집으로 가서 다 일러바치고 난리를 쳤겠죠. 하지만 전 전화를 받지 않았고 늦게까지 미연이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에 힘들었던 이야기들을요. 미연이도 제 얘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자기한테는 정말 은인 같은 친구가 전데 그렇게 고생하고 산 줄 몰랐다면서요. 네가 이런 취급을 받고 사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 20년이라니. 그 긴 세월을 어떻게 버틴 거야. 그러게. 이혼해. 내가 도와줄게. 내 변호사, 내 재료 다 써서라도 너 이 지옥에서 꺼내줄게. 응? 성공하면 너 꼭 찾아서 보답하고 싶었어. 내가 너 도와줄게. 친구의 진심 어린 눈물에 저도 그동안 참았던 서름이 터져나와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오랫동안 마음속에서만 생각했던 이혼을 하고 그 집과 끝을 내기로 결심을 했어요. 남편에게 이혼 통보를 했고 당연히 시댁 식구들은 난리가 났죠. 짐 챙기러 갔는데 저더러 은혜도 모르는 년이라니 난리를 치더군요. 저도 20년 동안 지죽은 듯이 살았는데 그 말에 결국 폭발에 뒤집어 엎었습니다. 진짜 듣자 하니까 은혜 같은 소리 하네. 무슨 은혜?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도 못하고 쎄 빠지게 일했어요. 월급 받는 대신 그 돈으로 우리 엄마 생활비랑 병원비 낸 거나 다름없어. 아니, 차라리 내가 진짜 이렇게 일을 했으면 그보다 훨씬 많이 받았겠죠. 내가 어리석었어. 당신들한테 속아서 20년 동안 노예짓하고 살았다고. 이제야 정신이 드네요. 네가 부자 친구 만나더니 눈이 돌았나 본데. 걔가 뭐 네 가족도 아니고 너 계속 신경 쓸 것 같아? 신경 안 써도 상관없어요.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 나갈 수 있게 용기 준 것만으로도 나는 내 친구한테 감사해요. 내가 이런 집구석에서도 살았는데 어딜 가든 못 살겠어요? 저는 그렇게 한바탕 뒤집어 엎고 제 짐 챙겨 나갔습니다. 아들은 군대를 가 있는 상황이었기에 전화해서 이러이러한 사정을 다 말해주었죠. 아들도 저를 이해하고 응원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도 전역하면 엄마를 많이 돕고 살 테니 절대 그 집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응원도 해주고요. 그 후로도 미연이가 저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제가 살 수 있는 집도 마련해 주었고 이혼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어요. 무엇보다 제가 다시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학비랑 생활비를 지원해 줄 테니 고민을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건 내가 알아서 벌어도 된다고 집 구해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했지만 미연이는 자기가 진 빚을 갚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고민 끝에 의류 원단 관련 공부를 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미연이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학원도 끊어주고 제가 공부하며 지낼 수 있게끔 생활비도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변호사인 동생 성철이의 도움을 받아 이혼 준비도 도와주었죠. 미연이의 도움으로 성철이의 로펌 변호사들이 제 이혼을 도왔고
그동안의 제 고생과 노고를 인정받아 재산분할과 위자료까지 최고 금액으로 받아내며 무사히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혼소송 사이에 신우는 이사실로 가서 미연이에게 빌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요. 하지만 미연이는 사과받아야 될 사람은 자기가 아니라 희진이라고 저를 불렀죠. 신우는 자존심이 상하는 듯 아랫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그래도 일단 필요하다고 느꼈는지 갑자기 표정을 바꾸어 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언니, 그동안 제가 정말 죄송했습니다. 싸가지 없게 굴고 말도 함부로 하고 아는 채 말라 하고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할래, 희진아? 솔직히 진심같이 느껴지지도 않았지만 어차피 이혼 소송 중이었고 이제는 별로 신경 쓰이지도 않더라고요. 저한테 사과를 하든 말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 알았어. 사과 받아줄게. 됐지? 라고 했습니다. 제 말에 신우는 표정이 밝아지더라고요. 고마워요, 언니. 제가 왜 사과를 받아줬냐고요? 사과는 받아줄 수 있죠. 그거랑 별개로 신우가 받을 죗값은 그대로였거든요. 원하는 대로 사과했고 희진이가 받아줬네. 역시 희진이는 대인배야. 감사해요. 그러면 이사님이 성철이 오빠한테 다시 얘기 좀. 무슨 얘기? 사과는 사과지. 그런 거 바라고 사과한 거야? 네?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성철이는 이미 박지은 대리한테 정 다 떨어졌던데? 내가 다 얘기했어. 그리고 참 박지은 대리 나는 일도 잘하고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줄 알았더니 알아보니까 문제가 좀 많더만. 그래서 우리 지방 쪽에 물류창고 있지. 거기 사람이 좀 부족하거든. 거기 가서 일도 하고 좀 많이 배워야겠어. 네? 제가 무슨 물류창고요. 이사님, 그건 아니죠. 전 본사 직원인데. 그럼 일을 제대로 하든가 아니면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던가. 회사 입장에서도 문제가 많은 박지은 씨를 계속 두고 볼 순 없지. 신우의 입이 뜨억하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그 콧대 높은 신우에게 사과는 받아냈고 별개로 신우는 회사에서 자천되고 파혼까지 당했습니다. 그때의 그 신우 표정은 정말 볼만하더군요. 저는 미연이의 도움으로 그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화려하게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미연이가 더 도와준다고 했지만 미안했고 또 재산분할 받은 돈이나 위자료 받은 돈이 있어서 그걸로 생활하면서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제가 원했던 공부를 하다 보니 너무 재미있고 의욕이 샘솟습니다. 20살 아버지의 부도와 함께 포기해야 했던 그 꿈을 이제서야 조금씩 이루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틈틈이 미연이와 만나 밥도 먹고 그동안 못했던 수다도 나누곤 합니다. 저희는 마치 중학생 시절로 돌아간 듯 우정을 나누고 있어요. 철없던 중학생 시절 제가 미연이에게 건넸던 도시락과 준비물들. 저에게는 친구를 돕는 아주 작고 소소한 일이지만 그게 미연이에게 그렇게 큰 감동과 마음으로 다가왔는 줄 몰랐습니다. 그 고마운 마음을 이제는 제가 미연이에게 느끼고 있고요. 저를 구원한 건 로또 당첨도 백마탄 왕자님도 아닌 바로 제 자신이 심어두었던 인연의 씨앗이 아닌가 싶어요.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무섭고도 소중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이제야 비로소 제 인생의 진짜 봄날을 맞이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인연을 소중히 하고 또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야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